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매점의 점포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상권 조사를 한다든지 경쟁점을 분석한다든지 자점을 분석을 통해서 도출안을 어떤 수립을 하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소매점 점포의 문제 해결 방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매점 점포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특히 매출액에 대한 어떤 문제, 점포의 매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가, 소매점의 목표가 매출과 이익인데, 어떤 그 기본이 되는 매출액의 역신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그러한 실마리로서 어떤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상권을 분석해보고, 경쟁관계를 분석해보고, 자기 점포의 오퍼레이션을 분석해보고 돌출안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신장 사유 분석은 어떤 문제 인식 및 도출이다. 어떤 점포에서 무슨 상품이 주로 원하는지, 언제 주로 우리 점포에서 구매하는지, 고객이 또 왜 이런 반응을 미치는지, 또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지, 이렇게 소매점 점포에서 점포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고객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인데, 매출액이 만약에 역신장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인지 한번 본다면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는 만약에 실적 추이라든지 각종 효율 지표라든지 현상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거지. 역신장하는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어떤 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먼저 어떤 소매 점포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는 상권하고 고객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 점포는 어떻게 새로 신규 점이 출현했다든지, 경쟁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자점의 오퍼레이션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매출 실적과 효율 지표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실행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매출 부진이라든지 이러한 점포의 문제점 분석을 할 때 어떤 실적을 보고 마이너스다 그랬을 경우에 상권 분석, 고객 분석, 경쟁점 분석, 자점 분석, 이런 분석을 하고 통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거겠죠. 그런 개선 계획이 수립되면 그대로 실행을 하고, 또 실행을 하게 되면 피드백을 통해서 또 다음번에 계획을 또 수립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매점의 매출 역신장이라고 하는 부분, 매출이 목표 대비 미달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죠. 소매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역신장 사유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주요 지표 분석을 통한 현상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거다. 점포에 이렇게 실적 추이를 먼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 관련 지표도 보고, 이익 관련 지표도 보고, 재고 관련 지표도 보고, 보조적인 지표를 통해서 점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관련 지표로는 순매출액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출, 실질적으로 점포의 매출, 그리고 객단가, 고객들의 객수, 객단가, 이런 거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익도 분석하는데 순매출 이익률의 매출 이익액,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 관련 지표는 재고 일수와 기말 재고액, 이런 걸 보고 실질적으로 재고의 건전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 재고 일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만큼 점포 매출액이 회전이 되느냐, 재고를 매출액으로 나눠가지고, 보조지표는 신선 상품의 구성비라든지 회원 고정 고객의 구성비 이런 걸 가지고 점포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의 성과를 인지하고 현재 성과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점내 공유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부진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결책과 개선 목표를 수립해서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먼저 가장 사유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주요 지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점표의 매출 관련 지표라든지 이익 지표, 재고, 효율 지표 이런 걸 통해서 점포에 문제점이 있는지 매출액이 전년보다 많은지 적은지 이러한 걸 통해서 문제점이다,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점포 내에 이제 환경 분석인데 이게 상권, 고객 분석, 경쟁점 분석, 자전 분석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상권, 경쟁, 자전 분석을 통해서 계획 수립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상권 고객 분석이라는 거는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각 회사에서 또 분석 시스템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들의 동향을 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네 직원들이 고객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라든지 경쟁점 분석은 경쟁점포에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경쟁점 우수점포를 한번 가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점은 자기네 점포에 대해서 매장 내, 점 내라든지 외부에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뭐 없는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비전별 상품 구분별로 뭐 농산품, 공산품, 그다음에 뭐 음료, 주류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 고객의 행동을 파악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그 계산원들의 일지를 쓰도록 해서 계산원들이 고객들에 대한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을 통해서 점포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신장, 문제점, 사유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상권 분석은 뭐냐? 상권은 소매점에 있으면 특정한 소매점에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인 공간적인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도상에서 어떤 점포가 있으면 이 점포에 오는 고객의 범위. 그래서 뭐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구분하는데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한 70%가 몰려져 있는 상권. 2차 상권이라고는 고객의 90%까지 누계로 몰려져 있는 거. 3차 상권에는 나머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권을 구분한다는 거죠. 상권의 주요 속성은 입지 유형이라든지 연령, 소득 수준에서 상권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권을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구분하는데 상권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1차적으로 1차 상권은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0m, 500m 범위 안에는 1차 상권, 2차 상권은 700m 범위 안에 상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도로라든지 지형 지문에 의해서 폐쇄되거나 개천 이런 거가 있으면 똑같이 뭐 꼭 500m가 아니라 이렇게 개천이 있다 그러면 이쪽 길 건너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커진다든지 상권이 이런 부분을 해서 상권 구분하는 방법은 점포의 상황에 맞게 또 특수성에 맞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권을 정리할 때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1차, 2차, 3차 상권 이렇게 구분한다.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한 상권을 한 100m 이내로만 상권을 보는 거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한 1000m 보는데 1차 상권을 500m, 2차 상권을 700m, 나머지를 3차 상권이라 이렇게 본다. 그렇게 하는데 그 상권을 지도상에서 단순하게 원형으로 도표로 이렇게 그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형 지물이라든지 도로, 전철역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상권을 구분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상권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타입별로 대응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소득 지역이냐, 자기 상권의 저소득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슈퍼마켓이 뭐 1단지에 있다면 1단지하고 2단지가 고정 고객이라면 1단지는 뭐 40평대, 2단지는 20평대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고단 40평대 아파트가 고소득 지역에는 가격보다는 선도에 기반한 마케팅, 브랜드 제품, 시즌 상품, 뭐 매장 청결도 이런 거를 중앙점으로 하는 거고, 저소득 지역에는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뭐 저소득 지역이 많은 상권에서는 이런 거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거겠죠. 상권 타입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소득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상권 타입을 연령대로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유아 상권이라든지 준장년 상권이라든지 노년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원룸 아파트 상권이라든지 역세권 상권이라든지 이런 상권별로도 또 그 점포에서 마케팅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 원룸 상권 신혼 상권에서는 델리카라든지 즉석식품 이런 니즈가 높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와인이라든지 생수 냉장 주스 음료 이런 비중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프로모션하고 그다음에 청과라든지 포장김치 이런 상품을 주로 파는 거겠죠. 그다음에 노년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인용 기저귀라든지 성인 특화 상품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육 및 근체류 이런 니드가 높으니까 이런 상품을 취급하고 건강식품에 또 그 필요성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상권 타입별로 맞게 그 상권 고객들의 연령대에 맞게 상품을 구성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런 류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거를 그 점포의 상권 이치한 상권별로 상품이라든지 취급하는 상품을 조금 더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상권 타입별 대응 방법을 보면 도심 역세권, 응? 도심 아파트형, 주택형, 도농 도심형, 도농 농촌형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쉽게 해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 반경 200m 이내의 점포에 있는 경우에 객단가가 7천만 원 이하로 핵심 상권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흡입되는 성향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도심 주택형은 인구 20만 이상은 도시 내 점포로 빌라, 밀집 상권 같은데 이런 데가 도심 주택형 상권이 되겠죠. 이런 데 고객 특성은 도심형 역세권의 고객 특성은 20대 고객 비율이 높을 수 있겠죠. 유동 고객이 다수하고 상가와 및 오피스 고객이 많을 거고 도심 주택형 고객은 가장 표준적인 고객 분포가 4, 50대 고객이 많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고객 니즈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고객 니즈가 뭐 도심 역세권 상권에서는 그로서리 비중이 높고 그로서리라고 하면 공산품 비중이 높고 일회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 비중이 높은데 주택가에서는 정육과 일상용품 수요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지 수요 이런 거는 수입류 이런 수요가 높은 거에 맞게 상권 타입 입지 타입별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을 이렇게 소득 수준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 연령대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처해진 입지 점포가 로케이션하고 있는 입지에 따라서 입지 유형별로 도심 역세권에 있는 점포는 거기에 맞는 마케팅 아파트형에 맞는 마케팅 농촌은 농촌형에 있는 마케팅 그 점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고객과 상권이 다르니까 고객의 니즈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 니즈에 맞게 상품 구성도 하고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권 분석 사례를 하면 보면은 어떤 점포의 사람은 역세권으로 출퇴근 시간이 높은 이동규가 많고 신속 편의성 니드가 높다는 거죠. 사무실 밀접 지역으로 대량 구매 고객이 다수한 상권이라든지 20대 여성 고객이 높은 상권이 이렇게 각각 다르니까 다르게 점포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역세권 출퇴근 시간 이동 고객이 높은 상권에서는 아침 7시 오픈하고 신속 계산대 포스를 증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는 대량 주문 고객을 즉시 배송하는 거라든지 커피라든지 일회용품, 과일, 팩상품 등의 오피스용 구색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20대 여성 고객이 비중이 높은 어떤 그런 정도의 점포에서는 사이즈별, 종류별 생리대라든지 스타킹 등 여성 필수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결품을 방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인 적자에서 흑자 점포로 전환하고 매출액도 신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경쟁적 분석이다. 네. 첫 번째는 상권 분석, 경쟁적 분석, 자전 분석인데 경쟁적 분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쟁적 분석은 상권 내 경쟁업체 수와 자사 점포 내 우수 점포를 동시에 벤치마킹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권 내 직접 경쟁업체, 자사 우수 점포 이게 나누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상권 내 직접 경쟁업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경쟁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는 목표로 그 점포가 어떻게 고객을 소구하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싸게 CS는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을 통해서 우리 점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어떤 그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사 우수 점포를 통해서 객수 매출을 확보하는 부분, 주력 상품 가격 수준, 어떤 점을 배우고 공략할 것인지, 적용할 수 있는 점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경쟁 상황을 통해서 우리 점포에서 해야 되는 마케팅 사례를 별도로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 전략을 도출하는 경쟁 관계를 통해서 개선 전략은 스와트 분석이라는 하는 부분, 툴로 하는 부분이 또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지. 그 점포의 경쟁 점포의 강점과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서 전략적인 시사점을 도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경쟁점은. 그래서 SO 전략은 강점과 외부 기회를 활용하고 WO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과 외부적인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 ST 전략은 내부 강점 전략과 외부 위협을 축소한다든지 WT 전략은 내부 약점 및 외부 위협 축소하는 전략을 통해서 그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거죠. 이런 방안을 통해서 경쟁점 분석을 통해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도출하는 거죠. 외부 환경 분석할 때. 그래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면 SO 전략을 한다든지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한다든지. 그래서 SO 전략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고 WO 전략은 약점을 극복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ST 전략은 위협을 회피하기에 강점을 살리는 전략. WT 전략은 위험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런 방향으로 어떤 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수점포 벤치마킹. 우수점포는 자점의 우수점포를 벤치마킹하는 자점의 우수점포가 되는 매출 실적 이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기 점포와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또 어떤 점포, 동일한 입지에 있는 점포, 이런 점포를 가지고 뭐 신장률이 높은 단품을 분석하는 AVC 분석을 통해서 매출 상위 단품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점포를 취급하고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또 우리 점포에서 찾는데 내가 갖다 놓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우수점 점장이라든지 담당과 공유를 통해서 노하우를 파악해서 우리 점포에 대입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경쟁 점포 모급 보강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점 분석의 사례는 상권 내 경쟁점 파악, 자체적인 형성에 맞대응하다. 데이터 분석 결과 매주 화요일마다 객수가 하락한 원인을 발견하고 경쟁적 방문을 통해서 인접 아파트 알뜰장의 규모가 매우 방대함을 확인했다든지 알뜰장의 상품 구색 및 홍보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거죠. 이렇게 상권 내 경쟁을 파악해서 자체적인 대응을 수립하는 거죠. 매주 화요일에도 점포 자체 대응 행사를 마련하고 고객 홍보를 강화하는데 점주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든지 적극적인 ISP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상품 혜택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부진한 부분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점포를 계산하는 사례가 경쟁점 벤치마킹을 해서 계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 분석을 하는 거죠. 자전 분석. 자전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상권, 고객, 경쟁성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 점포의 구체적인 개선점을 돌출한다는 거지. 상권 고객 분석 결과라든지 경쟁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객 입장에서 구매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원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경쟁점 및 타점 대비 우리 매장의 취약점은 없는지, 점 내부 운영상 개선 및 보완점은 없는지, 취급하는 상품의 효율이라든지 성과 지표, 인력, 쇼핑 환경 이런 거가 좀 부진한 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내부 모니터로 해밀리 사원이라든지 배달 기사 이러한 상품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점포의 그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안을 도출해 본다든지 이러한 거를 하는 것이 자전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 분석의 주요 체크 사항은 매출 실적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객단가 객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지난달까지는 객수가 많았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객수가 없으면 왜 없는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고객 매출 추이를 본다든지, 이익률이 변동 추이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발주 데이터를 봐서 과거 판매 시점으로 실적 분석을 해본다는 거지. 최근 한 달 동안 상품 실적이라든지 한 달간 매출 실적, 행사 상품 판매 실적 이런 걸 해서 보고 우리 점포에 발주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리고 전일 주요 영업 지표라든지 시간대별 매출, 매가 변동, 고객 반품 사유, 폐기 사유 이런 매장의 모든 지표들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자전 분석의 어떤 부분이고, 객수 객단가 분석을 어떻게 하면 객수 객단가가 만약에 저조하다면, 우리 점포의 객수 객단가가 저조하다면 특정 디비전만 어떤 농산이면 농산품만 객수 객단가가 저조하다 그러면 담당자들과 부진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실시해서 공동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점포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점포 전반의 어떤 원인인지 파악해서 상세 지역별로 매출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객수 객단가를 전주, 전년 대비 이렇게 점포의 어떤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품목별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액을 객수와 객단가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디비전이 아닌 전체 점포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상품별로 쭉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든 디비전별로 이렇게 매출, 객수, 객단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걸 파악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익률 추이도 분석해 본다. 매가 변경률이 너무 높다면 어떤 매출이 부진하면서 높은 건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할인해서 파는 게 많은 건지 이러한 부분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매가 변경이 문제일 경우는 부진 원인을 파악해서 공동으로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떤 개선안을 내보는 거죠. 그래서 자점 데이터 분석은 월별, 일별 데이터, 주별 데이터, 월별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자점 데이터를. 그래서 전일 주요 영업 지표, 발주 체크, 시간대별, 고객 반품 사유, 재고 관리 이런 부분을 일별로 보는 거죠. 또 여기에 맞게 주별로 데이터를 또 분석해보고 월별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점포의 매출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점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3시 여기 매장 내 디비전별로 순회하면서 어떤 대화를 해보고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판매 실적을 알고 있는지 문의도 해보고 계획 대비 매출이 저조하다면 담당별로 판매 계획에 대해서 재차 질문해보고 어떤 상품 자체가 문제인지 진열이 문제인지 판매 방식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상품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어떤 가격을 싸게 판다든지 좋은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구색을 보강하는 부분이 됐고, 진열이 문제라면 진열을 좀 바꿔주는 거죠. 판매 방식이 문제라면 방송을 한다든지 시식 판매를 한다든지 섬 진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점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점포의 문제점은
무엇가 있는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포의 실적과 각종 효율을 봐가지고 점포의 문제점, 현상하고 문제점을 돌출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점포의 어떤 소매 점포의 문제점을 돌출하는 기본적인 툴은 상권과 고객 분석이 있다. 그 다음에 경쟁점 분석이 있다. 자점 분석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피드백을 설치하는 거다. 피드백을 실시하는 거다. 그리고 주요 지표 분석을 통해서 현상 분석 및 문제점을 돌출하는 것이다. 근데 그 현상 분석인 문제점을 돌출하는 부분은 매출 관련 지표, 이익 관련 지표, 재고 관련 지표, 보조 효율 지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또 점포 내부 환경 분석은 상권, 경쟁, 자전 분석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권 분석에는 상권은 우리 그 점포에서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다. 그리고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나누는데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70%까지 점유하는 부분, 2차 상권은 고객이 90%까지 점유하는 상권, 나머지는 3차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권의 주요 속성은 입지라든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지형 지문에서 상권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그 도형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만 나눌 수는 없는 거겠죠. 상권은 그렇고 그 다음에 경쟁점 분석은 경쟁점은 상권 내 직접 경쟁자와 자사의 우수 점포를 벤치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쟁점 분석할 때는 경쟁점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와 자기네 그러니까 뭐 점포가 다점포 체인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점포와 유사한 점포의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보고 어떤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상권 내 경쟁업체라면 상권 내 경쟁업체를 조사해서 상권 내 경쟁업체는 어떻게 고객을 소구하고 있나,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가, 그 점포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판매 진열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고객의 CS와 서비스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권 내 경쟁점을 분석하는 거고, 자점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응? 경쟁점 분석, 상권 분석, 경쟁점 분석. 그리고 경쟁점 분석을 통해서 할 때는 그 방향성을 할 때는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살핀다. SO 전략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고 WO 전략은 약점을 극복해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되겠고 ST 전략은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되겠고 WT 전략은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방향으로 하면 물론 제일 좋겠죠. 그리고 말 끝으로 이제 자점 효율 분석에서 점검은 자점의 기본 오퍼레이션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 현황을 분석할 때 점포에서 3시경에 매장을 본다든지 직원들이 목표에 대해서 정말로 다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계획대의 매출이 저도하면 해변 각 디비전별로 담당자에 대해서 판매 계획에 대해서 재차 질문해 보는 거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진 원인이 어떤 취급하는 점포의 상품 자체가 문제라면 상품을 좀 더 싸게 팔게 한다든지 다른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취급 상품을 추가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거고 진열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면 동선을 막았다든지 뭐 가격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확실한 가격 표현도 하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지도 하고 효과적인 상품 방식을 전개도 하는 거고 판매 방식이 문제라고 하면은 시식 판매를 한다든지 대면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방송을 한다든지 특히 시식 판매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식품 매장 같은 데서 시식을 고객에게
시식을 권유를 하게 되면은 먹어본 고객은 대부분 미안해서도 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모르는데 먹어봄으로써 테스트함으로써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률이 많아요. 특히 샘플 시식 판매 이러한 부분은 마케팅 수단으로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케팅 방법이 그래서 시식 판매, 그다음에 샘플 조그마한 것들 한번 주어보다든지 그리고 가격적으로 소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한다면 어떤 그 점포의 특정 점포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면 먼저 지표를 한번 본다는 거죠. 지표를 보는데 그 지표를 효율적으로 또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경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자점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점 오퍼레이션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진열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의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서 점포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처방을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매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많은 이런 부분이 소매점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매출 분석, 재고 관리, 고객 관리, 효율 지표 관리 이런 것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